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3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았고 어차피 저희 회원들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 솔직하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엄청 좀 두서없는 좀 휴양이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두서없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2017년에 어떤 올드 때 2018년에 어떤 뉴가 뉴 이런 제목이 저의 지금 어떤 심정이랑 좀 비슷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2017년도에 어떤 2017년도를 이끌었던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2018년도에도 계속 갈 것이냐. 그쵸? 이 의미는 2017년도에 이렇게 쭉 왔던 것들이 2018년도에 어떠한 기점을 지나면서도 계속 연결될 것이냐, 혹은 잔잔하게 있던 것들이 2018년도에 새롭게 갈 것이냐. 요 두 가지가 고민인데요. 뭐 밑에 게 올라간다면 위에 거는 당연히 좀 힘이 없어지겠죠. 다 같이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항상 다 오르진 않잖아요. 오르는 업종이 있으면 내리는 업종이 있듯이. 그리고 어, 시장에서도 보면 긴 어떤 상승의 추세는 최근에 들어서는 2년 이상을 넘기가 힘들었다라는 어떤 통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업종도 종목이라도 2년 이상을 계속 상승할 수는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정리하지 않고, 정리를 제가 머리로 하다 보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에서 어떤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소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지수는 올라가는 게 코스닥 지수라든지 이렇게 좀 아주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종목을 이렇게 사서 매도하고 이렇게 사서 매도하면 참 좋은 과정일 텐데, 지금 지금의 과정은 한번 쉬었다가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려 보니까 2017년도에 주도주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추세적으로 더 추세를 그냥 순응한다면 그냥 더 가는 것이 맞겠죠. 그쵸? 맞겠죠. 어,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말에 이제 탄다라고도 하는데, 흔히 올라가는 말에 탄다라는 것도 이렇게 상한가 치고 뭐 5% 10%씩 계속 올라가는 것을 붙잡고 탄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추세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이런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수한다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부분, 이 중간 아무 데서나 산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2017년도에 어떤 종목들이 지금은 눌림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재. 이걸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 2017년
2018년이 있다면 2017년도에서 흔히 아는 성장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쪽의 업종은 IT 쪽이 대부분이었죠. 이 IT 쪽이라고 하면 뭐 2차 전지도 있을 거고 OLED 소재도 있을 거고 반도체 쪽이 좀 많았겠죠. 증착이라든지 장비주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하나 크게 있었죠.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어떤 신약 개발 뭐 제대열이나 이쪽도 좀 있지만 제약 시밀러 쪽이 사실은 더 많았었죠. 2017년도에 시밀러 쪽이 그리고 해외에서 매출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상승을 주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가 마무리될 쯤 해가지고는 중국 관련된 어떤 다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좀 많이 드리긴 했지만 중국의 어떤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때 망가졌던 종목들이 다시 모멘텀을 받았었죠. 2017년 뭐 9월, 10월 뭐 이 정도부터 해서는 그때 대표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 하나투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도 좀 갔었습니다. 그죠? 화장품들도 갔었고 그 다음에 또 2017년도 말에 가서는 내수주들도 어느 정도 좀 꿈틀대긴 했죠. 꿈틀대긴 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그죠? 뭐 2017년 뭐 금융 쪽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 통신 쪽도 2017년도 말에부터는 5G 관련해서 혹은 어떤 뭐 컨텐츠 산업 쪽 관련해서도 좀 받았었죠. 근데 그럼 2018년도에 사실 2017년도와 2018년도는 그 숫자만 변한 거지 연속된 흐름인 거잖아요. 연속된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과거에 있었던 이 탄력이 아직은 계속 가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 아직은 가는 걸로 보이는데 특히 제약 쪽이 가장 좀 강하게 가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추세가 보이죠.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급등을 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됐을 때의 어떤 수급의 어떤 증가분에 대한 어떤 선반영의 어떤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죠? 고민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것이 얘네들이 오늘 같은 날 보면 삼성전자가 한번 잠깐 좀 들썩거리니까 나머지들이 다 죽더라고요, 갑자기. 제약의 시가총액이 이 높은 쪽의 일부, 그리고 개별 종목, 아주 특이한 개별 종목들을 빼고 흐름상 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쪽,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정도가 올랐잖아요. 그로 인한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깐 반등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죽고 다시 얘네들만 좀 움직이는, 그쵸? 그리고 얘네 IT 쪽이 좀 죽어버리면 또 얘네들이 좀 사는. 근데 공통분모는 제약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주가가 언제나 실적과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적과 수급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인터벌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면서 특히 저는 그래도 얘네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많이 말씀드렸던 IT 쪽 소재주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제약에서는 시밀러 쪽,
왜냐면 신약 개발주들은 현업에 계시는 분들 역시도 모르겠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T나 제약 그리고 뭐 내수 쪽 뭐 요 정도가 혹은 뭐 게임주 정도도 있었죠. 게임주. 게임주 요네들이 2018년도에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가장 많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것들 중에 주도주라는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간다라고 하면 어디든 살 수 있겠죠. 어디든 살 수 있겠죠. 종목이. 근데 어 그러니까 상승한다라는 100% 확신이 있다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가 될지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될지 혹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꺾여져서 올라오는 이 초입 부분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떠한 이 주식이 움직이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상당 패턴의 어떤 그 평균 값의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도주들이 약간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매수를 6개 업종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1차 매수씩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매수는 어떤 타진 매수의 어떤 형식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히 주도주가 이거다라고 어, 나온 것은 지금 느끼기에는 뭐 제약주 정도는 명확하지 않을까 정도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 제약주도 종목이 이렇게 간다면 지금이 여긴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요런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예를 들어서 OCI라든지 오늘 OCI 그러니까 저희도 매수와 매도가 한번 있었던 OCI라든지 그리고 2017년 3월인가요? 2월인가 3월인가에 또 포스코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있었고 그렇죠? 얘네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에 아니면 마지막 분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특히 포스코를 예를 들어보면 포스코라는 회사의 의 어떤 전방 산업 격이 뭐 조선 자동차 그리고 뭐 건설이 있을 수 있고 건설이 가장 뭐 대표적일 수 있죠. 건설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정유화학 쪽 이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쵸? 근데 이 포스코가 좋아지려면 이 전방 산업이 역시도 좀 밝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방 산업이 밝다라는 것은 조선 자동차 건설 화학의 업종들이 이 밝다라는 것은 그냥 흔히 경기가 좋아야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경기가 좋아야.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보통 과거에 이렇게 보면 IT와 제약은 같이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 좀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제약이 지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다시 IT 쪽이 만약에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면 제약 쪽이라든지 혹은 이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좀 불안한 마음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의 어떤 방송을 보고 저희 방송을 보고 어떤 참고를 하고 힌트를 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러한 당사자인 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 것에 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언제나 음,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명확한 것은 없고 그 명확한 것이 무엇이지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계속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근데 포스코라는 종목이 좋아지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다는 말은 조금 말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고 하면 일단은 뭐 철강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무역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 부분이 있을 거고, 기타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것이 보통 철강 부분 뭐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철강이라고 하면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포스코가 좋아질 때 업황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 일단 철강 쪽이라고 하면 열연 제품, 뭐 냉연 제품, 뭐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이 주요 어떤 재화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의 주요 고객처가 어디냐가 가장 또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전방산업. 그러니까 한국 GM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LG전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기아차, 현대 뭐 하이스코, 세아제강 뭐 이런 쪽이에요. 이 철강 부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철강 쪽이 매출의 포스코의 매출의 50%이거든요.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이익률이 한 70%, 한 80% 가까이 됩니다. 철강 쪽에서만. 여기 것들은 다 한 자리 미만이에요. 다 한 자리 미만. 그러니까 사실 포스코 하면 철강을 보는 게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코 쪽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좀 의미 있게 보는 쪽은 무역 부분과 건설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건설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영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업의 어떤 이익 부분, 영업 이익 부분에서는 철강 다음에 건설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건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어떤가요? 국내로 보면 건설 경기가 좋다라고 하기가 애매하죠. 지금 어떤 안정 어,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이잖아요. 거품을 좀 줄이자라는 정책을 정부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하지만 어, 중국과 관련된 큰 어떤 철강의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단 포스코가 좋아지려면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쵸? 세계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 뭐 철강석 가격도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쵸? 지금의 유가도 좀 유지하거나 좀 더 높아지면 더 좋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어, 이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정리가 안 되긴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어, 이 철강석 쪽이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나 OCI가
약간 좀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좀 요소였던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일단은 OCI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포스코를 보면 포스코의 회사가 그럼 매력이 있느냐? 오늘 저희가 그 매수를 하였잖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럼 포스코를 왜 매수하였느냐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포스코를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도 하는 거거든요. 1차 매수로서 어떤 타진 매수의 격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를 아실 거예요. 과거의 주도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과거의 주도주들의 군단이 있을 거고, 그쵸? 과거의 주도주들이 있을 거고, 과거 주도주. 이렇게 해볼게요. 과거의 주도주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것들은 좀 높이 있어서, 가는 놈이 더 가는 건 맞아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건 맞지만, 어, 이 가는 놈이 간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긴 추세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가는 놈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의 마디만을 보고 이것을 가는 놈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좀 분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유가 나오는 어떤 유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 혹은 뭐 어떤 의구심까지도 이렇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가 여러 종목을 매수를 했지만 오늘 포스코를 매수를 했다라는 것에 어, 아마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고, 왜냐면 포스코라는 건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전방 산업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포스코가 이렇게 껑충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하게 돌파하는 게 좀 의아스럽긴 했거든요. 의아스럽긴 했, 이제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이 정도면은 40만 원을 넘어서 45만 원까지도 가려나 뭐 이 정도 생각도 했었고, 근데 보통 그 포스코 같은 회사가 좋아지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근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고민인 것이 뭐냐면 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금리 인상.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을 그냥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논리로만 음, 도 어느 정도 좀 그것이 되겠지만, 아, 뭐라고 할까요? 그 금리가 인상될 때 과거의 통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제로 금리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시점에,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주가가 움직였는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주가가 위로 갔는지 횡보했는지 아래로 갔는지, 혹은 뭐 철강석 가격이 같이 상승했는지, 연 가격이 같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통계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오를 때 사실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오르긴 올랐는데요. 이 금리가 기본 바탕이 아니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배경이 중요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진짜로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어떤 방어하는 용도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시대 상황이었을 때는 모든 뭐 상품 가격이라든지 주가라든지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만 올라갔던 상황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2018년도에는, 근데 과거의 것들을 보면 역시 그 경기 좋아질 때 금리 올리는 것까지는 그렇게 뭐 시장에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오히려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좀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환율은 완전히 땅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땅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약세를. 그렇게 되니까 아직은 신흥국은 아직은 괜찮지만 달러 강세가 보인다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아직 그 탄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2018년도 하반기 혹은 2019년도 초가 주가의 어떤 정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혹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금리 어,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보통 이 경기보다 주가는 선반영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확 이게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이 구간, 그렇죠? 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아이고,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 구간에 벌써 주가는 거의 고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경기는 쫙 좋아지는데 주가는 크로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대부분 그랬죠. 보통 주가는 동행한다거나 혹은 먼저 한 6개월 이상 앞서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가장 불안한 부분인 거라는 거죠. 이 경기와 주가의 엇박자가 혹시 날까봐, 혹시 지금이 이러한 구간이면 어떡하지라는. 근데 그것이 금리가 보통 그 투자의 어떤 전설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세 번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년을 좀 혼탁한 어떤 시장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의 뷰가 그 어떤 다양하게 많이 달라요. 지금 현재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저희 역시도 지금은 추세를 그냥 인정하자. 머리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라고 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포스코의 이야기는 음, 어, 포스코를 일단 먼저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는 음, 포스코 이것을 한번 월간 차트 아이고 제가 월간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포스코 월간 차트를 보면 사실 2015년도가 바닥이었고 이제 한 2년 정도를 2016년도라고 봐야겠네요. 2016년도라고 하면 이제 1년 정도 이상을 상승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1년 정도를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요거 아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2년 정도가 올라온 거죠. 그죠? 제가 잘못 봤어요. 예.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지금 2017년도가 아니죠. 그죠? 2018년이니까 2년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라는, 라는 어떤 의구심.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의 ROE가 과연 개선이 될까라는 거. ROE가 개선되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보통 철강 업황은 사이클이 존재하죠. 보통 철강 업황. 그래서 제가 월간 차트를 보자라고 하는 건데 어,
늘 일정하긴 힘들지만 보통 최근에 뭐 한 3, 40년을 보면 10년 어떤 주기의 사이클이 어떤 철강 업계에는 형성되었었는데요. 음,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철강의 어떤 수요가 어떤 전방 산업을 어떤 내포한 그 글로벌 경기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철강 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 이제 공급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항상 늦었기 때문에 변동도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조업체들의 어떤 그런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공장을 수요가 끊긴다고 어, 갑자기 공장을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업계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큰 틀이 있는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들의 고민들이 좀 사실 있었지만, 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2015년도 하여튼 마지막 분기 때 얘네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었거든요. 이 부분에 이때 PBR이 0.3배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아주 심할 정도로 내려왔었고 지금은 한 5배 정도 와 있는 상황 이거 0.6배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글로벌 어떤 PER과 ROE의 관계를 봤을 때 포스코의 ROE는 가 증가한다면 PBR은 한 0.8배에서 혹은 0.85배 정도에서 1 정도는 못 미치더라도 한 0.85배에서 0.9배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머릿속에 어떤 산수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이상을 얘네가 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ROE가 2018년도에는 하향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결과치들이 많았는데 좀 달라졌어요. 최근에 며칠 만에 ROE가 개선되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것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은 1차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좀 봤을 때 일단 2018년도에도 일단 상반기 정도까지는 포스코의 ROE가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중국에서 어떤 산업 그 철강 쪽 산업에 대한 어떤 구조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구조 조정이 있었고 그 어떤 재고 기간도 현재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철강의 재고의 어떤 그 수급의 기간과 공급의 기간 그쵸 수급의 기간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음,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어, 일단은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봤을 때 철간석의 어떤 약세가 그죠? 좀 우려되긴 하는데 구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유가도 한몫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중국 그러니까 철강의 전방 산업이 건설 쪽이 중국에서는 건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중국에서의 건설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부동산 경기 둔화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중국의 부동산 둔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면 시진핑 집권 이제 후반기라는 것을 하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렇죠? 시진핑 중국 건설이 둔화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는 다들 알 테지만 시진핑의 집권 어떤 후반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 들었는데 잠시 까먹었던 거 1대1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뭐 휴안 신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마지막 지속적으로 더 한번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한다라는 게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라는 정책인 거예요. 중국 건설은 말씀드리면 거품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지 인프라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게 약간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공급은 늘릴 거예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서 거품인 부분을 좀 덜어내겠다라는 거지 어떤 인프라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좀 부동산 경기 둔화의 우려가 좀 과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어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뉘앙스 차이라서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추정하는 그 ROE를 보면 일단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추정치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그죠? 2019년도에 ROE의 개선치들을 반영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가 2017년도가 아마 7 미만일 걸로 이제 ROE가 나올 것이고 내년에는 8 정도까지도 갈 것이고 여기 이때는 8 이상. 그래서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ROE가 증가는 한다. 내년에도 증가는 하지만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될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번에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상반기 혹은 상반기까지는 좀 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ETF를 쭉 봤을 때 철강을 한번 볼까요? 철강 ETF 일간 차트를 볼게요. 한번 ETF의 일간 차트를 보면 철강이 오늘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좀 도드라지게 좀 가고 있는 좀 시작되는 어떤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근데 당연히 눌리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방 산업이 철강이라고 하면 철강의 전방 산업은 조선 쪽도 조선을 일단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조선 잠시만요. 조선이 아이고, 이렇게 눈에 안 보이죠? 일단 건설도 한번 볼게요. 건설도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자동차도 조금은 수급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정도 모습이었고 이걸 월간 주간으로 볼게요. 주간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지금 좀 빼놨나 본데요. 지금 중공업 쪽도 한번 볼까요? 중공업 쪽은 지금 바닥에 있고, 에너지화학, 정유화학은 좀 계속 달리고 있고, 그죠? 철강도 역시 다시 좀 시작되는 모습,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어떤 올드가 2018년도에 뉴와 같을 것인가, 연결될 것인가, 끊어질 것인가. 근데 최근에 뭐 포스코라든지 OCI가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 상승하는 것에 약간의 어떤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은 오늘은 이렇게 엄청 고민이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1차 매수만 한 것이고 타진 매수의 형식으로 1차 매수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추세는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혼란스러운 단계이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의 이걸 볼까요? 한번 파워 종합 6개월 동안의 어떻게 수급의 변화를 좀 보는 건데요.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뭔가 좀 바닥에서 좀 들려 올라가는 정도의 모습이 나왔죠. 만약에 이 모습이 이렇게 가준다면 코스피 지수는 더욱 강하게 갈 수 있겠죠.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들만 빨간색이 외국인만 볼게요. 이렇게 쭉 와서 버티다가 본색을 드러냈죠. 코스닥은 간다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선물을 봐도 선물은 조금 미리 좀 12월 요 미리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추세 전환은 맞다. 추세 전환은 확실히 맞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해당 업종에서 좀 고민이 오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 말에 매매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그죠? 뭐 하나투 호텔신라, 혹은 뭐 게임주, 넷마블, 뭐 펄어비스, OCI, SM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갈지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의 고민이고, 이것들을 일단 시장이 셀트리온이 사실은 매수를 또 한 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컸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을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을 보면 예를 들어서 팔로스루 데이가 나왔을 때가 요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 여기 딱 요 정도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전고점의 요 언저리였겠죠. 그러니까 요때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너무 컸습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뭐 한 요 언저리였다면 요 언저리 이렇게 좀 눌리는 요런 자리였으면 요 다리 때 팔로스루 데이가 겹쳤다면 의심하지 않고 매수했을 텐데 지금의 이 셀트리온은 이 검정색 200일 이평선과 저는 이격을 좀 보긴 하는데요. 이 이격과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수를 하지 못했던. 그래서 아마 좀 저 역시 상당히 속상하고 저희 회사의 수익도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간 것만큼 못 올라간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쵸,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 포스코를 한번 오늘 봐볼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어떤 박스권을 자, 이 중반 정도만 박스권을 잡아보면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 포스코 이 무거운 주식이 이게 31조인가 그렇죠, 시가총액이. 포스코가 아마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거래량까지 실으면서 상당히 만약에 아주 가벼운 주식이었다면 이렇게 갭으로 뛰는 날은 한번 따라가 볼 만하거든요. 근데 포스코라는 종목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흔히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뭐 33일 이평선 이런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잘. 최소 60일, 뭐 혹은 뭐 120일, 200일 정도 이평선 정도를 보고 매매해야지 되는데 하여튼 포스코란 종목이 오늘 좀 의외의 모습에 좀 당혹스러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포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내포가 되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는 거. 경기가 좋아질 때 이 전방 산업들이 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지금의 주도주, 2017년도의 주도주들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제약은 뭐 좋겠지만 흩어질 수 있지 않은 흐트러지면 어떡하나라는 고민.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었는데요. 2017년과 2018년이 연속된 어떤 선상에 있는 것인지 시장의 어떤 이제 바닥에서 무언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아직은 혼란스럽다라는 것이 솔직한 저희의 어떤 심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매수로서 타진 매수를 했는데요. 1차 매수로 했는데 아마 지금 매수한 업종에서 한두 개 이상의 업종은 아마 좀 축소될 겁니다. 그 안에 종목들도 좀 축소가 될 거고 그래서 추세가 좀 더 명확해지는 쪽으로 좀 물량을 좀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일단은 시장을 조금 더 봐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방송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